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축공사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이 채널을 만든 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 영상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녹음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치가 않았고 말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댓글도 이제 못 듣겠다. 1.5배로 듣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그 영상을 내렸고요. 그리고 제가 좀 PPT를 업데이트를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는 건물은 일단 대부분의 건물은 다 완성이 돼 있죠. 일단 뭐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여겨서 보지 않는 이상 보통 우리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건물로서의 기능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건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감도 다 끝나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통신도 되고 뭐 필요하면은 뭐 공조 시스템 뭐 히팅 벤틸레이션 앤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공조 시스템도 돌아가고 뭐 물도 안 새고 뭐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 건물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그 것들이 하나하나의 순서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재밌게도 이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그 뒤편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부분이 살짝 보입니다. 보면은 앞에 있는 거와 비교해서 굉장히 덜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건물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나 하는 생각이 좀 쉽게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사람도 이제 뼈가 있죠. 그 뼈가 이 구조체를 이루죠. 그리고 그 겉에 뭐 근육이라든지 뭐 피부라든지 그리고 뭐 화장을 할 경우에는 그 피부 위에 또 뭔가 한 개의 레이어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도 구조체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이 뭐 장기라든지 피부라든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구조체에 붙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와 똑같이 건물도 구조체가 있어야 되고 그 구조체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제 붙여나가면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공간,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기능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구조체가 있어야 건물이 건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거고 구조가 어떤 식으로 압축력을 받고 인장력을 받고 또는 뭐 비틀림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엔지니어로서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그 외의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 오른쪽 하단에 전기 설비를 넣어 놨는데요. 전기 설비는 건물이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완성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전기가 없는 건물은 뭐 죽어 있는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 설비 공사도 이제 구조체 공사와 함께 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구조체에 구멍을 뚫어놔야 된다든지 그쪽으로 뭐 선이 지나가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동시에 진행되긴 하지만 일단 구조체가 완성된 후에 전기 설비 공사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준비한 이제 마감 공사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방수 공사도 진행되는 거고 뭐 벽돌을 쌓아야 되면은 조적 공사 그리고 뭐 페인트 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도장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조체 공사가 끝난 후에 공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는 공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아파트처럼 모든 마감이 끝나 있는 그런 공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외관도 같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구조체가 끝난 후에 이런 유리창을 단다든지 아니면 커튼 월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이쁜 벽돌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공사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읊어드리면
이제 착공 준비를 해야겠죠. 뭐 도면 검토라든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착공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가설 공사들을 하게 됩니다. 이 가설 공사가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공사 기간 중에 수시로 실시되는 것인데 일단 가장 먼저 시작되는 가설 공사가 이제 펜스 치는 거죠. 네, 펜스를 치고 이제 나중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는 그 펜스를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그걸 가설 공사라고 하는데 이 가설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땅을 파고 그리고 지하층을 다 쓸 공간을 파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공사, 이 건물이 서 있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구조체를 만드는 골조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감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큰 흐름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 준비에 있어서 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집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 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하층을 얼마나 팔 수 있고 왜냐면은 암석이 많은 경우에는 뭐 다이너마이트를 써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 집안이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비를 보면은 요 홀로 천공을 해서 계속 흙을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 흙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대지가 꽤 큰데 여기에 이런 천공 작업을 뭐 필요한 개수만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집안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량 같은 경우도 실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측량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측량이 끝난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실히 우리가 허가를 받은 땅이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설공사의 방음벽 설치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셨던 현장 소장님이 이제 펜스 치고 나서 이제 우리의 도화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서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설 공사가 필요에 의해 설치했다가 이제 없애버리는 공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타워 크레인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인양할 때 인양이라 하면 이제 들어 올리고 나르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타워 크레인을 설치를 했다가 해체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호이스트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이제 엘리베이터 작업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그 최상층까지 골조 공사를 완성을 해야 그 엘리베이터의 중심이 그 핵심일 수 있는 그 장치를 가장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 안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른 형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호이스트라고 하고요. 이 호이스트는 이 층이 늘어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요거를 늘리면서 이 호이스트가 올라갈 수 있는 층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이스트가 일시적인 엘리베이터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층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작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이스트를 써서 이제 자재를 나르고 또 작업자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공간으로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층이 완성이 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호이스트를 이제 떼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계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런 벽돌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이 정도니까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강간 파이프로 이렇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도 만들고 그리고 발판에서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가설 공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워 크레인을 몇 대를 설치할 건지, 호이스트를 몇 개를 설치를 할 건지, 비계는 언제 설치했다가 해체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사 관리의 중요한 핵심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막이 공사. 이제 흙을 파내게 되면 흙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추갑, 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흙막이 공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땅을 파내죠. 이 보면은 포크레인 세 개가 땅을 파고 있죠. 요 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런 토류판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흙막이들이 이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이제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흙막이 공사 그리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다 팠을 때는 이제 기초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초 공사가 가장 건물의 하부에 그 건물의 자중, 건물의 무게를 전부 다 받아주면서 지면에다가 그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그 롯데타워 현장의 기초 그 현장 사진을 아마 가져온 걸 텐데요. 엄청난 수죠. 엄청난 수의 펌프카와 레미콘이 와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데 그만큼 건물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골조공사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는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또 다른 데서 따왔는데 보시다시피 타워 크레인도 있고 호이스트는 안 보이는데 아마 반대편에 있겠죠. 사람들이 다 걸어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자재를 나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아마 반대편에 호이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타워 크레인도 이 중간에 이렇게 잡아준 거를 보면 계속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서 이거를 연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골조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철골 공사로 골조 공사를 한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철골 공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타워 크레인과 호이스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건물의 골조를 만든다. 그것이 이제 기초공사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조정, 미장, 수장, 금속, 방수, 커튼홀, 금속, 도장, 가구, 조경 등등이라고 적어놨는데 굉장히 많은 마감 공사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벽이 없으면은 이제 벽돌로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장으로 그 벽을 말끔하게 만들고 또 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방수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타일을 깔죠. 타일을 깔고 그래서 이 각 공간마다 필요한 마감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공사 순서를 잡고 그리고 그 건물이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마감 공사를 하나둘 진행을 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굉장히 하이 레벨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전기 설비 공사가 계속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골조 공사, 특히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될 때 이 전기 설비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호수를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나중에 전기선을 배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설비 공사가 계속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처음 터파기 할 때
아닐 필요는 없는데 그때 어느 정도 골조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한두 명이라도 전기 설비 쪽에서는 꼭 계세요. 그래서 어, 이런 필요한 부분에 본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골조 공사가 진행이 되고 마감 공사가 되면서부터 나중에 뭐 전등 달고 아니면은 콘센트 같은 거 이제 소켓 같은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도 다 달고 그런 식으로 마감까지 끝까지 따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실 같은 건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 중에 규모의 공사들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마감 공사 때 이제 건물의 그 공간마다 마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의 크기로 봤을 때 아니면은 종류로 봤을 때 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이 공사 순서 진행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탑다운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 그리고 공사의 순서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연구를 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지하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히 공기 그리고 공사 순서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탑다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공법을 적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 순서가 굉장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공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감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공사 순서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사 순서는 이런 큰 이 전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거는 아무래도 현장 소장님이랑 공사총괄께서 좀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작은 방이다. 예를 들어 뭐 오피스 룸이다. 그럼 큰 마감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는 현장 기사도 한 번쯤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면서부터 이제 공사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 정도 방에 요 정도 마감이면 어느 정도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보다는 조금 더 매끄럽게 이 공사 순서에 관한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전보다는 매끄러웠던 영상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짚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사였고요. 감사합니다.